안녕하세요. 리드론의 독서 감상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우리는 조선 5대 임금 문종을 살펴보았습니다. 문종은 세종의 적장자로서 세자 생활만 30년을 한 뒤 37살에 왕위에 올랐지만 2년 뒤 승하였던 병약한 왕이었습니다. 문종이 승하할 당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단종은 12살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린 나이에 홀로 남겨진 조선 6대 임금 단종과 그런 단종을 몰아내고 결국 왕위를 차지한 단종의 숙부 조선 7대 임금 세조에 대해 한꺼번에 살펴보겠습니다. 단종과 세조의 이야기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한 번에 살펴보는 것이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단종의 프로필을 보겠습니다. 단종은 조선 6대 임금으로 재위 기간은 1452년부터 1455년까지 3년이고 이름은 이홍희, 묘호는 단종입니다. 문종과 현도강후 권씨 사이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물론 그 위에 딸 경혜공주도 있습니다. 세조는 조선 7대 임금입니다. 재위 기간은 1455년부터 1468년까지 13년이고 이름은 이유, 작호는 수양대군, 묘호는 세조입니다. 세조는 세종과 소원왕후 심씨 사이의 둘째 아들, 즉 문종의 바로 밑 동생입니다. 그러니 문종의 아들 단종과 문종의 동생 세조는 조카와 삼촌 관계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문종의 죽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종은 자신이 죽기 전 김종서, 황보인 등 자신과 오랜 기간 알아왔던 의정부 대신들을 불러 어린 단종을 부탁합니다. 자신이 죽으면 어린 단종을 대신하여 정사를 펼칠 왕실의 어른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렇게 아버지 선왕이 일찍 승하하여 어린 아들이 즉위하는 경우 왕실의 어른들이 수렴청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단종에게는 수렴청정을 할 왕실의 어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 할머니 소원왕후 심씨, 아버지 문종, 어머니 현동왕후 권씨가 모두 승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수렴청정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많이 들어봤는데 여기서 정확히 잡고 가겠습니다. 수렴청정이란 들이을 수, 발, 염, 들을 청, 정사, 정입니다. 즉 어린 임금의 뒤에 발을 들이우고 앉아 정사를 대신한다는 것이지요. 수렴청정을 하는 왕실의 어른은 보통 대비마마 또는 대왕 대비마마였습니다. 대비는 선왕의 왕비, 즉 통상적으로 현재 왕의 어머니를 말하고 대왕 대비는 전 왕의 왕비, 즉 통상적으로 현재 왕의 할머니를 말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보자면 중전은 바로 현재 왕의 정실 아내, 즉 현재의 왕비를 말합니다. 그러니 왕실의 여성들을 높은 서열순으로 나열하자면 대왕 대비마마, 대비마마, 중전마마가 될 것입니다. 그럼 끝에 붙이는 마마는 무슨 말이냐? 마마는 임금과 임금의 가족들의 칭호 뒤에 붙여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렴청정과 대비되는 말 중 자주 나오는 게 대리청정입니다. 대리청정은 세종 말년 아들 문종이 했던 것을 말합니다. 즉 왕이 병들거나 나이가 들어 정사를 돌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들 세자나 동생 세제가 왕 대신 정사를 돌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수렴청정과 대리청정 등 왕을 대신하여 정치를 펼치는 것을 통칭하여 섭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섭정은 다스릴 섭 정사정입니다. 수렴청정이나 대리청정, 섭정이라는 단어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고 가는 게 맞을 듯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어린 단종의 옆에는 왕실 어른이 아무도 없었기에 고명 대신 김종서가 정사를 대신 살펴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좌의정이었던 김종서가 어린 단종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다 보니 대신들에 의해 왕실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종친들의 불만이 생겼고 그중 단종의 둘째 작은아버지 수양대군의 불만이 가장 컸습니다. 당시 김종서는 황표 정사를 통해 임금의 인사권을 대신 행사하였습니다.
황표 정사는 말 그대로 노란색 표시를 하며 정사를 했다는 것인데, 신하를 등용할 때 김종서가 여러 신하들 중 등용할 사람의 이름 밑에 노란색 점으로 표시를 해두면 단종이 이를 낙점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렇듯 당시 김종서는 단종의 가장 옆에서 어린 왕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었고, 자연스럽게 권력의 최고 실세가 되었습니다. 왕의 둘째 작은아버지인 수양은 이런 상황이 매우 싫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자신도 조용히 사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당시 조정의 세력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문종의 유언을 받아 섭정을 펼치는 김종서 등 집권 대신 세력, 문무의 기지를 두루 갖춘 단종의 둘째 숙부 수양대군 세력, 당대 최고의 글솜씨와 예인의 기지를 갖춘 단종의 셋째 숙부 안평대군 세력이었습니다. 김종서 등 집권 세력 대신들은 점점 자기 세력을 키우는 수양대군을 견제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양은 할아버지 태종을 닮아 야심도 크고 무에도 출중하여 문무를 겸비한 야심가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 끝에 집권 대신 세력은 수양의 동생 안평대군과 손을 잡게 됩니다. 수양에 대한 견제도 견제지만 정치적인 대의 명분을 위해서라도 대신들은 반드시 왕족 중 한 사람을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집권 세력과 손잡게 된 안평대군은 형인 수양대군을 제치고 종친 실세로 떠오르게 됩니다. 왕실 종친 실세가 된 안평대군을 바라보는 수양대군은 피가 거꾸로 흐릅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자세를 낮춥니다. 자세를 낮추며 자신은 딴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수양대군은 일부러 자청해서 명나라의 사신으로 몇 달간 다녀오고 단종에게 어서 빨리 혼인을 하여 왕실의 안정을 찾으라고 하였으며 왕이 갖춰야 할 덕목 등을 적은 충성스러운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단종은 물론 김종서도 수양에 대한 견제를 점점 거두었고, 수양은 더욱더 조용히 자기 사람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명의 귀인을 만나게 되니 그가 바로 수양의 오른팔이자 최고의 지략가 한명회였습니다. 한명회는 조선 개국 당시 명나라에 파견돼 조선이라는 국호를 확정짓고 돌아온 한상질의 손자였습니다. 가문은 좋으나 공부머리가 없었던 그는 38세가 되던 해에야 겨우 경덕궁직이라는 종구품 말단 관직을 얻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집안의 아들이 공무원 시험에 계속 낙방하다가 38살에 어렵게 9급 공무원에 합격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한명회는 조정은 물론 그 어디에서도 얼굴이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듣보잡이었죠. 그런데 이런 한명회는 비록 공부머리는 없었지만 처세머리는 기가 막혔던 모양입니다. 당시 권람을 통해 한명회를 소개받은 수양대군은 한명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범상치 않는 인물임을 알게 되었고, 이때부터 이들은 같은 배를 타게 됩니다. 그는 계유정난을 설계하는 등 세조가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킹메이커 역할을 하게 되고, 이후 영의정까지 올라 최고의 권력 실세로 떠오릅니다. 일개 종구품 궁직에 있던 그가 불과 13년 만에 52세의 나이로 조정을 완전히 장악한 것입니다. 이에 더해 한명회는 세조와 사돈까지 맺어 자신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합니다. 노년에는 남은 여생을 유유자적하기 위해 한강가에 자신의 호를 따서 압구정이란 정자를 지었는데, 지금 서울 압구정동의 이름은 압구정이라는 정자가 위치했다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수양은 명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온 1453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난을 준비했습니다. 수하에 집현전 학사 신숙주를 끌어들였고 당대 내노라는 무사들을 모았습니다. 이제 수양대군은 권람에 이어 한명회와 신숙주라는 든든한 책사를 더 갖게 되었고 충성스러운 무사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달빛이 밝은 밤, 수양대군과 부하들은 그동안 진행해온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최고의 권력 실세인 김종서의 집을 찾아가고 집 앞마당에서 김종서와 그의 아들을 철퇴로 죽여버립니다. 김종서를 제거한 수양대군의 세력은 곧바로 입궐하여
왕명으로 영의정 황보인 등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을 궁궐로 불러들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궁에 들어오라는 왕명을 받고 궁궐로 들어온 신하들, 문 앞을 무사와 함께 지키고 있던 한 명에는 자신이 작성한 살생부에 따라 신하들을 모두 제거해버립니다. 한명회가 작성한 살생부는 말 그대로 죽이고 살릴 사람의 이름을 적은 명부입니다. 한명회의 판단에 따라 신하들의 운명이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계위정난의 명부는 김종서가 안평대군과 함께 단종을 몰아내려고 역모를 꾸몄고 이를 제압하기 위해 수양대군 자신이 군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수양은 자신의 동생이자 라이벌인 안평대군을 유배 보낸 뒤 죽여버립니다. 이후 스스로 여러 핵심 관직을 겸하여 명실상부 최고 권력을 쥐게 되고 거사에 가담한 권람, 한명회 등 자신을 포함한 43명을 정난 공신에 책봉하고 궁궐 안에 포진시킵니다. 이후 금성대군 등 단종의 최측근들을 모두 유배시키며 압박의 수위를 높여나갔고 결국 단종은 옥새를 숙부 수양대군에게 넘기게 됩니다. 이때 옥새를 세조에게 넘겨주며 펑펑 울었던 사람이 바로 성삼문입니다. 물론 세조는 그런 성삼문을 보며 눈을 부라렸겠지요. 세조가 즉위하자 단종은 힘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은 살아생전 손자 단종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성삼문, 박팽년, 하이지, 신숙주 등 집현전 학자들에게 자주 했었습니다. 이에 성삼문, 박팽령 중심의 집현전 학자들과 유흥부 등 무사들을 중심으로 단종을 다시 왕으로 만들자는 단종 복위 운동이 비밀리에 계획됩니다. 이는 세조 즉위 4개월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 성삼문의 친구이자 세종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신숙주는 이미 세조 편에 서 있었기에 사람들은 훗날 신숙주를 변절자라고 하였고 녹두나물이 금방 변한다고 하여 신숙주의 이름을 따서 숙주나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단종 복위 거사는 결국 세조에게 들키게 됩니다. 국문 과정에서 성삼문은 끝까지 세조에게 전하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양반을 가리키는 날이라고 칭합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이리하여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6명을 단종 복위에 목숨을 바친 신하들이라고 하여 사육신이라고 불렀고 조선 중기 이후 충절을 상징하는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사육신과 대비하여 생육신이 있는데 이들은 김시습, 원호, 이맹전, 조려, 성담수, 남효원으로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았지만 평생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초야에 묻혀 살았던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폐되었고 결국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세조가 내린 사약을 차마 단종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신하가 엎드려 있자 이를 눈치챈 단종이 자신의 목에 스스로 줄을 매고 그 줄을 창밖으로 보내 잡아당기게 하여 자결했다는 야사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즉위한 지 5년, 단종은 17세의 나이로 이렇게 죽게 됩니다. 능도 없이 방치되다가 오늘날처럼 능으로 단장된 것은 숙종 때의 일로 단종이란 묘도 이때 올려졌다고 합니다. 단종의 능은 장릉이라고 하여 강원도 영월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의 단종 복위 사건 말고도 뒤에 수양대군의 동생이자 세종의 6째 아들 금성대군이 유배지에서 계획한 단종 복위 사건도 있었는데 이 역시 실패했고 이를 이유로 금성대군은 처형당합니다. 이렇듯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움직임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볼 때 세조의 왕위 계승에 대한 당시 인식이 왕위 찬탈이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단종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역사는 모든 동정을 단종에게 보내고 있지만 사실 그의 누이 경혜공주도 단종과 더불어 불쌍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지요. 경혜공주의 이야기를 아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종과 후궁 권씨 사이에는 딸 경혜공주가 먼저 있었고 이후 후궁 권씨가 세자빈이 된 뒤로 아들 단종이 태어났습니다. 공주라는 호칭도 당연히 나중에 얻어진 것이겠지요. 계위정난을 일으킨 수양대군은 경혜공주의 남편도 유배 보낸 뒤 죽여버렸고 경혜공주를 관노비로 만들어버립니다.
이후 사면시켜주지만 그녀는 나머지 일생을 비구니로 살다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세조의 업적과 인간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조는 왕권 강화의 핵심인 육조 직계제를 다시 시행합니다. 제 영상을 처음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육조 직계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중앙행정기관인 육조에서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 처음 실시했고 이후 세종이 이를 의정부 서사제로 바꾸었는데 세조는 이를 다시 육조 직계제로 바꾼 것입니다. 육조 직계제는 왕권 강화, 의정부 서사제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태종편, 세종편에서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조는 집현전과 경연도 폐지합니다. 어린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세조 입장에서 보면 사육신을 비롯한 집현전 학사들은 자신을 반대하는 역당의 무리로 보였을 것이고 같은 이유로 그런 신하들과 함께 공부했던 경연도 달갑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조의 업적 중 정말 괜찮은 업적이 바로 조선만의 법전, 경국대전 편찬을 착수한 것입니다. 이 경국대전은 세조 때 편찬이 시작되어 성종 때 완성됩니다. 다음으로 애처가, 애주가였던 인간 세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조는 의외로 가족관계가 아주 깔끔합니다. 왕비 1명, 후궁 1명이 다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후궁들이 엄청 많았던 것을 생각하면 의외인데요. 세조는 왕비였던 정의왕후를 매우 사랑했다고 합니다. 나들이 갈 때는 물론이고 사냥터에 갈 때도 아내를 대동했을 만큼 금술이 좋았습니다. 또한 세조는 술을 아주 좋아했고 신하들과 자주 술을 마시면서 정사를 살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조선 6대 임금 단종과 7대 임금 세조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삼촌의 이야기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정말 많이 나왔지요. 가장 최근에는 영화 관상에서 배우 이정재가 수양대군을 맡아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는데요. 영화 속 수양대군의 등장신은 지금도 최고의 등장신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